티코 브라헤가 그 평생을 관측한 걸 케플러가 그 경험 법칙을 찾아냈죠. 경험 법칙을 만들고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까지 가고 그러한 그 일련의 흐름이 여러분들 이제 그게 무슨 뭐 그 1600년도 이래 1619년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흔히 이제 양자역학이나 현대 물리학 하면 그 고전역학이잖아. 그 옛날에 뉴턴 메커니즘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좀 심하게 하면 죽었는 옛날 이론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행성 지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케플러 법칙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아주 첫 번째 기본 법칙입니다. 태양계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 기본이었어요. 케플러 법칙하고 그걸 연결해서 이제 뉴턴 법칙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쪽도 역시 박자세 스타일로 알아야 게 많은 거 아니요.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그런데 그쪽 뭐 인공위성 궤도, 그 다음에 지구 탈출 속도 뭐 이러면서 온갖 많은 계산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기억날 거 약간 들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많은 지식들이 뭐 공식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이게 왜 원운동이 중요하면 케플러가 발견한 거는 뭐죠? 행성 운동은 뭐죠? 원운동인가요? 타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케플러가 그 타운 운동을 하고 이제 굉장히 또 쇼킹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뉴턴은 그걸 어떻게 풀었나 하면 원운동으로 먼저 접근을 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원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아이디얼하게 딱 이렇게 포착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수검지화 이렇게 내행성들은 이심률이 낮고 거의 원운동입니다. 사실은. 우리 태양계 보면 천왕성인가 해왕성 그 하나 정도, 명왕성하고 2개 정도는 타원 궤도를 걸어요. 약간. 나머지는 거의 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쪽에서 알아야 될 공식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딱 2개 뭐냐 하면 M, R, 보이자성 이 공식 하나 원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뉴턴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공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공식이 뭐냐 하면 R 자승의 G MM이라는 공식이에요. 사실 이 2 공식밖에 없어요. 이 2 공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식은, 2번째 공식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공식이 키워드를 잡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자, 이 공식, 이게 다 F입니다. 포스인데, 원운동에 관한 포스고, 이거는 만륜력에 관한 포스예요. 힘입니다. 자, 항상 그랬지만 진도 나가기 전에 확실히 저하고 약속할 게 있어요. 이 2가지 공식 이외에 없다고 확신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2가지 공식에 경험 공식이 하나 더 들어가서 고전역학이 완성이 돼요. 그 경험 법칙이 뭐냐 하면 케플러가 발견한 건데, P 자승은 K의 A의 3성이라는 이 3 공식밖에 없어요. 근데 뭐 이거는 케플러는 원인을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자기 스승 티코 브라헤가 그 수십 년 동안 그 관측했는 행성의 궤도에 무수한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를 수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케플러는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뉴턴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뉴턴이 계속 고민했던 거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었어요. 뭐 이 공식 뭐 알려고, 유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뉴턴이 계속 관심이 뭐냐면, 여러분 사가 이야기 하잖아요. 사가 이야기보다 더 핵심이 뭐냐면, 달의 그 가속도가 어떻게 될 건가가 궁금했어요. 달의 중력 가속도가. 자,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이 분야가, 이렇게 물리학을 배울 때 전문학이 보면 앞대목에 나와요. 그 챕터 2, 3, 챕터 한 10까지 있다면 챕터 2, 3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그게 이제 전체 가장 기본되는 이론이고 고전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수식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주론 그 했던 노트 다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항상 나오는 게 이 공식을 전제라고 쓰는 거예요. 이 공식밖에 없어요. 우주론 쓸 때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온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요. 자, 뉴턴이 탁월한 수학자예요. 뉴턴은 원운동을 굉장히 관찰을 했어요.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원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갈 때, 이 공식은 만류 법칙 알고, 이 공식이 사실은 생수예요. 이게 소위 말 원심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원운동 할 때 원심력, 그러니까 원운동이 뭡니까? 간단히 이거 돌리잖아요. 이거 누구나 경험하는데, 이게 돌리다가 줄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휙 날아가 버리잖아. 그 다음 땡기는 줄이 힘이 약하면 이렇게 되잖아. 원운동은 잘 생각해보면, 이거 잘하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운동을 했을 때 이 포스인데, 자, 빨리 그리세요. 같이 한 그려봅시다. 요 그림 하나를 잘 그렸어야 돼요. 사실은 만류력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림, 이 그림이요.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다 이해해요, 사실은. 가운데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 생각해도 되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 생각해도 되고, 서로 이제 공존하는 경우. 자, 여기, 조금 크게 그래요. 이게 태양이랍시다. 그러면 지구랍시다, 그냥. 이거 달이요, 달. 자, 달이 움직이는 거예요. 달이 움직이는데, 뉴턴의 3법칙 있잖아요. 뉴턴의 3법칙을 좀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먼저 요약해 드릴게요. 케플러의 3법칙. 케플러의 3법칙은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케플러는 자기가 티코 브라헤가 관측했던 그 모든 실험 데이터를, 측정 데이터를 갖고 수식화한 거예요. 수식화. 물리적 베이스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 지구상에 누구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했던 거는 스성 티코 브라헤가 그 당시 가장 1600년도 가장 탁월한, 지구상에 가장 탁월한 관측가가 아마 20년인가 그 이상 관측을 했던 그 데이터를 종합하면서 세 가지 그걸 요약했어요. 세 가지 뭐냐 하면 타원 궤도다. 행성 궤도는 타원 궤도다. 그 타원은 초점이 두 개인데 그 두 개 초점 중에 한 초점에 태양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케플러 1법칙이 타원 궤도란 법칙이고, 두 번째 케플러 2법칙은 뭐냐 하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 뭐 원운동 상관없어요. 이게 돌아간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줄게요. 타원은 타원을 여러분들 금방 그릴 수 있어요. 자, 타원 내가 정리해 줄게요. 자, 여기 A하고 여기 B를 하면 A하고 B를 연결했을 때, 이거 고무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실 같은 거에다가 연결해갖고, 요렇게 해갖고, 뭐냐 하면 AX 플러스 BX가 일정한 궤도가 타원이에요. 그러면 요 초점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구가, 자, 이걸 태양이라 합시다. 지구가 이렇게 가면, 그래서 건일점이 있고 원일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면적을 그리잖아요. 부채꼴 면적을 그리잖아요. 여기서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이래도 그릴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단위 시간, 동일한 시간대 이 그렸는 면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이해하죠. 일로 갈 때는 빨리 이 면적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면적 적어줘야 되죠. 같으려면 이 면적은 커져야 되죠. 그럼 이쪽에 갈 때는 빨리 가야 되죠.
이쪽 갈 때는 천천히 가죠. 바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1년에 공전 주기가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되면 뭐 엄청 깁니다. 지구는 1년에 365일인데 해왕성이가 뭐 거의 만 데이가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천천히 간다는 말이잖아요. 공전 주기가. 그러면 단위 시간당 이 거리는 면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네. 자,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조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세 번째 가장 핵심입니다. 이 세 번째를 뉴턴이 이용을 해요. 만륜력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뉴턴이 케플러의 제 세 번째 법칙, 주기하고 장반경에 관한 법칙, 그게 뭐냐 하면 P자성은 바로 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KA3성 요 공식. 네. 자, A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반경인데 이런 공부할 때 원궤도로 생각하세요. 그냥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타원이 더 일반적이고 원운동은 타원 운동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두 요게 한 점일 때, 일치될 때 그게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꼭 잊지 마세요. 원운동은 타원 운동의 특별한 케이스. 네. 두 포칼 포인트 초점이 하나가 될 때 그때를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네. 됐죠? 케플러의 법칙은 대략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걸 수량화된 거가 가장 중요한 수량화된 게 요 공식. 네. 이 공식을 뉴턴이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맞는 거잖아.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관측 데이터를 갖고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뉴턴은 다시 얘기했지만 타원 궤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뉴턴은 원운동을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달이 지구를 도는 거는 완전 원운동이거든요. 원운동이잖아요.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구체적으로 뭘 알고 싶었던 거냐면 달의 중력 가속도가 어떤 거냐. 지구가 땡기잖아요. 지구가 땡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 표면에서는 9.8m/s 자승이에요. 근데 달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값이. 가속도가. 네. 그걸 이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구하기 전에, 원운동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원운동 가속도 운동이요? 등속도 운동이요? 가속도 운동이죠? 왜? 방향이 항상 바뀌니까. 예.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항상 바뀌니까 가속도 운동이요. 그래서 자, 요걸 요렇게 그려주세요. 요렇게. 예. 자, 요렇게 그리면, 자, 달이 지구를 돌아갈 때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유낙하를 해요. 자유낙하. 요렇게. 어디로? 지구 중심을 향해서 항상 떨어져요. 달이 도망가지 않고 하는 거는 항상 아낌없이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자유낙하예요. 네. 그냥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째 그러면 요거 왔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거 왔을 때 이제 접선을 그려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면 요거 왔을 때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자유낙하를 해요. 자유낙하. 이게 핵심입니다. 요 개념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자, 그러면, 자, 원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니까, 자, 뉴턴의 법칙은 뭐예요? 자, 그 다음 뉴턴의 법칙을 아주 간단히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뉴턴은 뭘 했나 하면, 뉴턴의 3법칙 알죠? 자, 뉴턴의 3법칙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네? 뉴턴의 3법칙 첫 번째 뭐냐면 간성의 법칙. 따라서 간성의 법칙. 자연과학적으로 저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간성의 법칙이라고 봐요. 사실은 F=ma 다 그보다 더 가장 근본적인 건 간성의 법칙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이 행성 지구 표면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게 개념 안 돼 있지. 우주를 자기가 진짜 우주적 개념을 갖겠다는 사람은 매일 간성의 법칙을 생각해야 돼요. 뭐냐 하면, 내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주 공간에, 완전 텅 빈 우주 별과 별 사이에, 만약에, 콩알을 하나 탁 튕긴다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미지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얼마나
그걸 일상생활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행성지구에는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계, 태양계를 보든지 우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은 뭐냐면 간성의 법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가속도가 개입되지 않는 어떤 사건에도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이는 존재는 영원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존재는 영원히 정지해 있고, 그거예요. 움직이는 존재는 그냥 등속도로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에는 아무런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해했어야 파이오니어 효나 지금 뭐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는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벌써 20년 넘었잖아요. 20년 동안 그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걸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하지 생각하면 그거 휘발유 얼마 들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들어갔을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하는 거는. 자동차도 등속도 운전하잖아요, 사실은. 시속 100km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 많이 들잖아요. 기름 많이 넣잖아요. 한 4시간마다 주유해야 되잖아. 근데 그 파이오니어는 주유하는 거 아니요? 에너지 안 들어요. 정확히 말해 에너지 안 드는 게 아니고 에너지 들 때가 있는데 방향 바꿀 때만 들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냥 가요. 여러분들 그거를 한 달, 1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머리 구조가 행성 간의 우주, 스페이스 이런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져요.